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많이 피로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 피로를 푸나요? 저는 예전부터 피로가 쌓이면 꼭 한 번씩 찜질방을 방문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인원 시설인 찜질방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방문을 자제하기도 했지만 막상 찜질방에서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들어가 몸을 지지고 땀을 뺀 후 밖으로 나와 찜질방에서 파는 시원한 식혜와 맥반석 계란을 먹으면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찜질방은 전신에 고열을 가하는 일종의 온열 치료 공간이기도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땀을 배출하면서 피부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피부에 좋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피로해소를 위한 공간, 저렴한 숙박시설로서의 공간, 친구들, 아이들과 함께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식 찜질방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까지 진출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영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 생겨나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찜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찜질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증막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이때는 수치나 도자기를 굽고 남은 가마 속에 있는 열로 찜질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쭉 이어져 오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사우나실에서 찜질을 하거나 모래사장이나 일부 온천에서 모래찜질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찜질 문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 부산에서 지금의 찜질방의 형태와 비슷한 숙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로서의 찜질방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서울 및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찜질방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보고 미국인들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한국식 찜질방을 보고 극찬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식 찜질방이 그녀의 피부관리 비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헤어스타일러가 추천해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찜질방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 한국인들의 피부가 너무 좋아서 찜질방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때밀이와 같은 피부관리법을 체험해보고 중독되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찜질방을 가는 소위 찜질 매니아가 되어버렸다고도 했죠. 어쨌든 미국의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까지 인터뷰에서 찜질방을 언급하기 시작하니 한인들이 미국에서도 이 찜질방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미국의 찜질방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이 찜질방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고급 스파들처럼 엄청난 스케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의 찜질방 숙박 문화까지 본따서 호텔과 함께 운영하는 등 크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과 비교해서 가격도 비싸죠. 실제로 뉴욕 허드슨강 옆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조 스파클럽의 경우 평일 가격은 $75, 공휴일 가격은 $85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크기도 엄청나서 총 8층 규모의 건물에 있으며 총 4층을 호텔과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우리의 찜질 문화를 그대로 도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찜질방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익숙한 락커룸과 찜질복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찜질, 온찜질도 다 있고요. 거기다 미끄럼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찜질방에서 볼 수 있는 비빔밥, 육개장 등 한식도 팔고 있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휴스턴에도 비슷한 찜질방이 있는데요. 바로 강남스파입니다. 이 휴스턴에 위치한 강남스파는 휴스턴 최초의 한국식 찜질방으로 5성급 호텔보다 쾌적하고 유명 휴양지보다 안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한국의 찜질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토방도 있고 원적 개선방, 산소방도 있죠. 그리고 인기가 엄청나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퍼지기 시작할 때 잠깐 문을 닫고 재정비에 돌입한 적이 있는데 오픈에 대한 문의 전화만 하루에 100통이 걸려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전화의 대부분이 외국인 손님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찜질방의 인기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나 봅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신문사 중 한 곳의 기자가 이 찜질방을 방문하고 자신의 체험담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재미있는 체험담을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자 이송용 들것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덮인 탁자 위에 벌거벗고 있었다. 내 옆에 앉은 그녀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강남 스파에서 나의 하루는 정확히 몇 시간 전인 오전 9시에 시작되었다.
휴스턴 북서부 6번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한 24시간 운영되는 3만 평방피트의 이 시설은 휴스턴의 첫 번째 한국식 메가스파다. 처음 내가 이 찜질방에 입장하여 낮은 테이블과 다리 없는 의자, 높이 솟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천장, 한국 뉴스에 맞춰진 엄청나게 큰 평면 TV, 그리고 설명하기도 힘든 크기의 장식용 나무 내구로 등이 펼쳐진 휴식 라운지와 마주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던 것은 감탄뿐이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수십 개의 토파즈 동굴이 늘어서 있었는데 각각 하나의 매트를 놓을 공간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불가마라고 불리는 한 쌍의 아궁이 형태의 돌로 만들어진 돌이 있었다. 설명을 보니 엘반 스톤으로 만들어진 이 돌들이 적외선과 해독 치유를 위한 천연 미네랄을 뿜는다고 되어 있었다. 온도는 화씨 231도였는데 나는 이 방에 들어가려다가 머리를 박고 넘어질 뻔했다. 다른 곳에서는 히말라야 소금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온도계가 화씨 149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칼슘, 철, 아연과 같은 주요 미네랄의 원소를 배출하는 고대 암석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등 불가마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후 내가 방문한 화씨 68도의 이글루 얼음방은 신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거품이 나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갈 수 있는 고요한 푸스파가 위치해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어묵, 양배추국, 과일 빙수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강남 스파와 같은 공간에서 고객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때로는 밤새 머물면서 배가 고픈 경향이 있기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곳에서 낮 시간대에만 머물렀는데 스파에서 준 고무 슬리퍼를 걷어차고 리클라이너에 눕자 너무나도 편하고 안락해서 빛과 소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존재에도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런 나 자신에 한 번 더 놀랐다. 잠시 후 나는 12시 30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시간은 한국식 스크럽을 받기로 한 시간이었다. 나는 옷을 벗은 후 수술대와 같은 공간에 누웠는데 메뉴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수술대에 있는 동안 마사지사는 밝은 노란색의 각질 제거용 장갑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나의 모든 다리, 귀 안쪽, 발가락 사이 등 내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문질러댔다. 그리고 중간중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으로 내 등딱지를 때렸고, 문지르는 것이 다 끝나자 체리 냄새가 나는 거품을 재빨리 발랐고 다시금 나를 헹구었다. 이후 샴푸라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리를 감겨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인정해야겠어. 이렇게 깨끗한 기분은 처음이야. 그동안 나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내가 발가벗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벌거벗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 내 어머니가 샤워를 하러 내가 벌거벗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른 적도 있다. 그래도 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나는 포기하고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남 스파의 직원이 한 것처럼 내 자신을 그저 거대한 살점으로 생각하려 했다. 왕성한 문지르기가 힘찬 마사지로 변하면서 그것은 나의 새로운 만트라가 되었는데, 이는 페이스 마스크로 된 프리미엄 문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당신은 치킨 커틀릿을 연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닭이었어.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멍이 든 것처럼 벌겋게 되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았다. 내 죽은 피부와 청교도적인 누드 콤플렉스를 벗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더 나아지고 밝고 깨끗한 나를 볼 수 있었다. 겨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몸을 구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샤워실로 가서 내 스파 기술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잠깐 뭐라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내 옷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아무데나 벗어둔 내 찜질복이 정리된 것 같다. 그래, 이상적이진 않지만 괜찮아. 난 더 이상 벌거벗는 것은 신경 안 써. 그냥 사물함으로 달려가서 내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내 사물함 키가 그 찜질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일단 나는 적어도 6개 이상의 수건으로 나를 말리고 내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누군가에게 옷을 빌려달라고 부탁할까? 지난 90분간 난 별로 발전하지 못해서 찜질복이 있어야만 로비로 나갈 수 있었는데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나는 무엇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궁금했다. 세탁함에서 다른 사람의 더러운 찜질복을 꺼내는 것과 사물함에 벌거벗은 채로 침입하는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마침내 기적적이게도 누군가 내 사물함 키를 손에 든 채로 나를 불렀다. 너 열쇠 놓고 갔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